엔리코 모레티가 지은 직업의 지리학은 소득을 결정하는 일자리의 새로운 지도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의 인구 집중 구조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경제의 엔진이었던 제조업은 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만 평균 35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1978년이 정점이었는데 이 정점을 찍은 이후에 제조업의 고용은 급격히 감소하여 중산층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배경에는 거스를 수 없는 두 가지 힘, 세계화와 기술 발전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한창일 때의 미국의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러스트벨트로 상징되는 이러한 것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이기도 하고, 세계화의 배경에는 중국의 제조업 성장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이폰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경제 법칙을 아이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탄생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쿠퍼티노의 애플 기술자들이 제품을 구성하고 설계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아시아에 있는 싱가포르와 대만, 우리나라 등에서 이러한 전자부품 등이 제조되고, 이 아이디어와 부품이 최종적으로는 중국에서 선전의 팍스콘 공장에서 노동집약도가 가장 높은 조립 공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전이라는 도시는 3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하는 이 팍스콘 자체가 도시 속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된 것이 차이나에서 조립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라진 제조업의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 부분이라는 것의 정체는 무엇이고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살펴보면, 혁신 부분은 단순히 IT나 컴퓨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 생명공학, 녹색기술로부터 오락, 금융, 마케팅에 이르는 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남들이 아직 만들지 못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진짜 돈벌이가 되는 부분인데, 혁신 부분은 소수의 고학력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닐까? 이들의 성공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를 보면, 혁신 일자리 한계는, 이 한계가 추가적으로 로컬 일자리 5개를 창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혁신 부분의 일자리 증식 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혁신 산업에 있는 도시에 새 과학자 1명이 유치가 되면 지역 서비스 산업의 연쇄적인 고용과 임금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혁신의 과실은 특정 지역에 집중됩니다. 우리가 사는 장소는 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을까를 보시면, 혁신이 창출하는 편익은 특정 장소에 엄청나게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유형자산에서,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의 가치가 1979년을 기준으로 해서 역전되었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의 거의 1%에 해당되는 부분만 유형자산에 해당되고 나머지 99%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형자산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 무형자산의 특징은 스필오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한번 개발되면 주변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데, 라이트 형제도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 그 후에 더 나은 새로운 어떤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비행기와 관련된 특허 소송에 평생을 쏟았을 정도로 이 모방에 따르는 노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권 분쟁, 이런 것들이 다 스필오버라는 개념 때문이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 뭉쳐 있어서 주변으로 퍼지기 때문에 반대로 모방을 위해서는 이곳으로 몰려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집중적이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스턴 대절자의 평균 연봉이 75,000달러인데
플린트, 예전에 러스펠트에 해당되는 이 플린트 대졸자의 평균 연봉은 37,000달러, 즉 2배 차이가 됩니다. 같은 대졸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2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예측과 달리 혁신 산업은 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특정 도시에 더욱 강력하게 뭉치는 것일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스필오버, 지식 전파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주변에 전문적인 사업 인프라가 구성되게 되고 이 사업 인프라에 따라서 두터운 노동 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이 일으키게 되면 일종의 뭉침의 힘을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계는 평평하지 않고 20년 전보다 지금 첨단 기술 부분은 더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대분리 현상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개인의 삶에 어떠한 거대한 파급 효과를 낳고 있을까요? 라는 것을 보면 소득도 앞서 같은 대졸자임에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고 보건도 건강한 삶, 조기 사망, 이 생존율 자체도 연수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가계 건전성도 소득에 따라서 안정되거나 해체가 되게 되고 정치적 영향력도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소외와 배제가 되는 이러한 네 가지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 간의 격차가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가 당신이 누구인가 보다 더 결정적일 수 있는데 저숙련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첨단 기술 중심지에 살면 이득을 얻고 제조업 지역에 살면 피해를 입습니다. 결국 21세기 경제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20세기에는 경쟁의 핵심이 공장이나 설비 같은 유형 자본, 물리적 자본임에 반해 21세기의 경쟁의 핵심은 인적 자본, 인재의 유치와 유지인데 이것마저도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하며 협력할 때 가장 창의적이기 때문에 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번영은 인재의 집중을 이끌어내는 도시와 국가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혁신적 근로자들이 일하는 대규모 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도시와 국가가 지배적 주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